아이고, 생각보다 네가 안 쓰는? 나중에 그 시간은 안 돼. 근데 이런 거. 이명박 대통령 때 저 전쟁이 일어날 핵전쟁이 일어날 뻔했다는 거야. 그 얘기를 예전에 제가 좀 했어요. 근데 예민한 내용이라서 깊숙하게 얘기하는데 오늘 좀 약간 한 단계 깊숙하게 들어갈게요. 예전에 보면 중국에서 어떻게 해요? 중국에서 돈폭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2000년대에 이게 나와요. 미국 까부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돈, 달러를 가지고 어떻게 니네들 달러 실조각 만들 수 있다. 일명 어떻게 중국의 돈폭탄론이 예전에 한번 화두가 된 적이 있어요. 중국에서는 미국은 어떻게 해요? 중국 어떻게 해요? 한테 매가지 잡혔다. 멱살 잡혔다. 어떻게 해요? 돈폭탄을 한번 딱 터트리면 어떻게 해요? 다 뒤집니다. 예전에 하여튼 중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그거로 해서 이게 좀 자부심이 많이 죠. 왜?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미국을 어떻게 망하게 할 수 있다. 그게 가능하나요? 가능했어요, 그 당시에. 자, 예전에 대무역 적자를 겪죠.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상품을 많이 사들이는데, 자, 상품을 사들였으면 뭔가 지불해야겠죠. 뭐가 넘어갔나요, 중국으로? 아니, 이게 핵전쟁하고 뭔 상관인가요?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돼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핵전쟁이 일어날 뻔했어요. 예전에 한번 강의를 했는데, 제가 깊게는 안 건드렸어요. 이게 시대적으로 좀 예민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약간 좀 깊게 들어갈까 해요. 자, 핵으로 해서 포네그래프의 어떻게 플루토늄 기술, 핵 기술로 해서 어떻게 인류가 멸망해요. 이번에 최근에 핵전쟁으로 한번 어떻게 인류가 멸망한 고비를 한번 넘는 게 한반도에서 이명박 대통령 정권 때 일어났어요. 자, 그 당시에 표면적인 거는 북한과 남한 간의 어떻게 이게 지금 이게 갈등 관계인데 대외적으로 어떻게 해요? 중국과 미국이 어떻게 해요? 세계의 대권 자웅을 거르는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촉즉발해요. 핵전쟁까지 갈 뻔했어요. 자, 예전에 말했지만 그 당시에 미국이 중국의 해상을 다 봉쇄를 항공모함. F-22까지 F-22 추격하죠. 어떻게 상하이나 베이징을 다 초토화시키려고 하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자, 왜 초토화시키려고 했을까요? 자, 표면적인 거는 북한과 남한 간에 어떻게 해요? 월가 애들이, 예전에 얘기했죠. 월가 애들이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주식, 자산값을, 똥값을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북한과 남한을 이간책을 하기 위해서 남한 공작원인 척 하면서 용병애들 그쪽으로 보내고 남쪽에도 똑같이 보내. 그 이간책을 시켜요. 예전에 다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중국이 개입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뉴스를 잘 보시면 중국이 어떻게 해요? 모든 육군이나 이런 병력을 압록강 일대로 다 데리고 와요. 중국의 어떻게 주 전투 병력을 압록강으로 다 와. 왜? 중국은 기본 전략이 뭐냐? 자국 안에서는 전쟁을 안 일으키는 게 기본 전략이에요. 순망치 아니야. 전쟁을 치르면 어떻게 돼요? 자국 밖에서 전쟁을 치르는 게 이게 중국의 기본 전략이에요. 그럼 어떠냐? 북한과 이게 대한민국의 갈등으로 해서 여차하면 미군이 북한 밟고 중국으로 넘어가려는 상황이 있어요. 자, 표면적인 건 예정에 맞지만 남북 간에 어떻게 월가 애들이 이간책을 하기 위해서 저런데 그 당시에 이 계기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 중국을 확실히 어떻게 돼요? 밟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군사적으로. 못 가불고. 자, 이 사건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확실히 중국을 밟으려고. 자, 중국의 속내가 틀리고, 이게 미국의 속내가 틀리고, 남한의 속내가 틀리고, 북한의 속내가 틀리고, 그 당시에 소련의, 러시아죠. 러시아의 속내도 그 당시에 틀리고, 일본의 다 속내가 틀렸어요. 굉장히 자국 이기주의 중심이었습니다. 자국 이기주의 중심이었어요. 그 당시 미국이 중국을 갖다 한번 밟아야 뭐 하나만 걸려라 했어요. 자, 뭐 하나만 걸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F-22로 다 어떻게 해요? 공장 같은 거 다 초토화시키려고 했어요.
세계 제조업 회사죠, 중국이. 그러니까 미국 보통 제조업 공장들이 다 어디 있냐? 저기 해안가에 다 있어요, 중국. 그죠? 서해 쪽으로나 상하이나 해안 쪽에 다 이쪽에 제조업 공장들. 그러니까 제조업 공장 같은 거 다 F-22로 가지고 다 폭격으로 다 초토화시키려고 했어요. 이게 미국의 속내였어요. 왜? 중국의 힘이 제조업이기 때문에 그걸 꺾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걸 했어요. 자, 그 당시에 미국은 벼르고 있었어요. 뭐 하나만 걸렸죠. 그럼 어떻게? 다 쓸어버린다. F-22로 해가지고 다. 그 당시에 공중 전력 기술이 F-22를 능가할 수 있는 저기 전투기 없었어요. F-22는 이거 괴물 비행기 진짜. 지금도 F-22를 능가하는 비행기가 없어요. 아니 중국도 뭐 저기 스텔스 비행기 있잖아요. F-22에 어떻게 꼬랑지도 못 돌아가요. 중국의 그 뭐 스텔스 비행기를 하는데 나중에 중국이 군비를 갖다가 하는 게 그 사건으로 해서 군비를 갖다가 많이 줘요. 우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면 잘못하면 미국한테 어떻게 해요? 군사적으로 밟힐 게 뻔해. 예전에 뉴스를 보면 중국의 어떻게 국부론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미국을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책으로도 예전에 많이 나왔어요. 중국 국부론 해가지고. 자, 어떻게 망하냐? 쉬워요. 미국 애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하면 돼. 에? 미국 애들이 그래? 미국 애들이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금융으로 통해서 전 세계로부터 돈을 사기쳐 와야지. 중국도 당했어요. 네. 자, 이걸 갖다가 중국 애들이 알고 어떻게 되냐? 미국을 겨누고 그래가지고 이게 G2에서 G1으로 급부상을 하기 위해서 미국을 꺾어야 돼요. 뒤에 김우중이 그 배우의 김우중이 있었어요. 김우중이 돈폭탄론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중국 공산당한테 설명을 해요. 돈폭탄 한방 달러 폭탄 한번 떨어뜨리면 미국 어떻게 돼요? 달러 다시 일조된다. 미국 어떻게 모라토리움 선언할 수밖에 없다. 자, 미국이라는 나라가 모라토리움 선언한다는 거는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죠. 중국은 가능해요. 중국이 예전에 보면 중국이 외화 최대 보유 국가는 잘했어요. 자,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물건을 사들여요. 그럼 그에 상응한 상품이 갔어야 돼. 상품이 안 가고 뭐가 갔어요? 달러가 갔어요. 종이 쪼가리가 갔어요. 자, 중국 애들이 처음에는 돈 벌었다고 좋다고 했는데 이게 돈을 하다 보니까 이게 왠지 이상한 거야. 왜 달러를 국고에다 많이 쌓는데 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미국 좋은 일만 시키는 거야 이게. 미국 노예인 거야 이게. 중국 애들이 이제 뒤늦게 그걸 깨달아. 자, 그걸 누가 깨쳐주냐? 김우중이 그걸 깨쳐줘요. 김우중이냐. 중국 애들은 자본주의에 대한 거 잘 몰라. 김우중이 머리가 뛰어나 굉장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중국의 최고의 무기가 뭐냐? 핵무기보다 더 센 게 김우중이 뭐야? 돈폭탄이라고. 처음에 그거를 공산당 애들도 이해를 해. 근데 여러 번 사례를 대서 이해를 해. 자, 그 사례가 어떻게 되냐? 미국이 돈폭탄으로 어떻게 해요? 전 세계의 국가들을 갖다 어떻게 해요? 미국의 기축통화에 애들이 도전한 국가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다 돈폭탄으로 다 총파를 시켜버려요. 자, 이거 경제, 이거 금융 쪽 이거는 밀접해 이거는. 요거를 이런 거 유튜브에다 얘기하잖아요. CIA에서 바로 총살시켜요. 얘기를 못해. 이거 얘기하다 나 죽은 사람도 많아봐. 근데 저는 어떻게? CIA하고 이쪽에서는 이미 다 얘기가 끝났어요. 이제 왜 시대를 갖다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걸 갖다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중들이 알아요. 이 자본주의 이게 어떻게 개판으로 굴러가는지. 이게 돈이라는 게 이게 종이 쪼가리예요. 예전에 말했잖아. 이게 뭐 채권 문서예요. 빚 문서야. 이 근본 원리를 나중에 알게 될 때 패닉 상태에 빠지면 그때 어떻게 해요? 세계대전이 열려요. 그때 이제 멸망을 해요. 그걸 막기 위해서 내가 지금 대중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게 경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건 경제 강의가 아니라 게임 강의다. 그러면 중국의 그 당시에 중국이 달러를 최고 보유를 그 달러를 갖다 한순간에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외환시에다 퍼부으면 어떻게 돼요?
달러가 시주가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나라가 일본하고 중국. 근데 일본은 군사적으로 미국한테 의존을 하기 때문에 그냥 발발 들 수밖에 없어. 못해. 이제 달러에 대한 기축통화에 도전장을 낸 국가가 두 개가 있어요. 중국 말고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뉴스 같은 거 보면 달러의 기축통화를 갖다 도전장을 낸 두 개의 국가가 있어요.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는 그게 안 돼요. 근데 유로화가 저그런데 유로화는 안 되고 나중에 예전에 보면 제조업 강국이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에 패망한 두 개의 국가가 있어요. 이 두 개의 국가가 어떠냐? 달러 패권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달러를 갖다가 시조각을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두 개의 국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1980년대부터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1980년대니까 달러를 못 믿어. 그러니까 다른 기축 통화가 이제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기축 통화의 주의권을 잃기가 싫어. 그죠? 근데 달러에 대한 어떻게 도전장을 낸 두 개의 국가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 패망 국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과 어떻게 일본이에요. 그 당시에 세계 기축국가를 독일의 마르크와 일본의 엔화로 어떻게 그거를 약간 이렇게 분할을 하자고 세계 정상들이. 근데 미국이 그걸 반대해요. 왜? 이게 독점적인 주의권을 갖다 얻기 위해서. 그 한 번 얻기시면, 왜냐면 미국이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놨기 때문에, 그거를 잃는 순간, 엔화 쪽하고 마르크화 쪽으로 그게 어떻게 기축통화를 뺏기게 돼요. 그때 상황이 그랬어요. 그게 언제냐? 미국이 월남전으로 해서 달러를 겁나 찍어내요. 월남전쟁. 월남전 장기전으로서 달러를 엄청 찍어서 엄청난 폭탄이나 군비를 갖다 거기에다 엄청나게 쏟아부어요. 다 그거 무슨 돈이에요? 달러 찍은 돈이야. 그러니까 종이돈 찍어가지고 전쟁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이 이게 저기 하면서 플라즈마 협상이 어떻게 금태환법이 깨져요. 베트남 전쟁에서. 왜? 달러를 너무 많이 찍었기 때문에 금으로 못 바꿔줘. 모든 화폐의 기본은 태환이 돼야 돼. 이 종이 쪼가리를 가져갔을 때 뭔가 가치성이 있는 거를 어떻게 바꿔줘야 돼. 그게 금이 됐든 쌀이 됐든 소금이 됐든 아니면 뭐 자원이든 뭔가로 바꿔줘야 돼.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막 찍어내면 어떻게 돼요? 이걸 일명 폰지 사기라고 해요. 폰지 사기 사태가요. 그럼 나중에 이게 어떻게 돼요? 시조한테. 자, 예를 들어서 백화점 사장이 있어. 백화점 사장이 어떻게 돼요? 지금 백화점이 자본주의 시대고 망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 양반이 어떻게 돼요? 백화점 상품권을 갖다 무제한으로 찍은 거야. 망하기 일부 직전에. 그 백화점 상품권을 어떻게 한 적이 1조 원씩 찍어가지고 시중에다 뿌렸어. 그러면 그 백화점 상품권은 뭘 태환으로 주나요? 그 백화점을 갔을 때 그만한 가치의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신용장이에요. 근데 1조 원어치의 백화점 상품권을 찍어 놓고 어떻게 해요? 백화점이 도산을 해버려요. 굉장히 예전에 쉽죠? 자, 그러면 1조 원치의 이게 상품권을 누구로부터 받아야 하나요? 시조각이에요. 자, 백화점이 도산했어. 안 바꿔줘. 상품하고 바꿔줘야 할 대상인 백화점이 도산을 했어. 근데 1조 원치 상품권을 찍었어. 자, 이 1조 원치 상품치 누가 이걸 보장을 해줘? 없어요, 그 누구도. 그럼 그 1조 원치 상품권이 다 시조각 되는 거야. 원리가 똑같아. 그 발행한 대상이 국가이냐, 백화점이냐, 회사이냐, 이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코인을 절대 믿지 말라는 게 태환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코인은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코인은 절대 손대지 마. 요즘 코인 딱 겁나 오르죠? 뒤에 금융 세력 애들이 돈 세탁용으로 그거 가지고 노는 거야. 절대 손대지 마. 그거 한번 타다가 나중에 테라 누나처럼 어느 순간에 빵은 돼. 그거는 내가 다 넘고 장담해. 코인들 다 빵은 돼, 어느 순간에. 왜? 태환 능력이 없어. 화폐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최종적으로 태환 그걸 활용을 했을 때 태환 능력을 봐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태환 능력이 되나요? 나중에 달러가 무너지고 전 세계 화폐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화폐가 태환할 수 있는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국가가 됩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요? 총 발행한 화폐를 갖다가 어떻게 그걸 태환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어? 왜 어떻게 가능하나요? 자, 옆으로 좀 약간 살게요. 자, 태환 능력에 대해서. 대한민국 태환 능력에 대해서. 옛날 비밀 국가가 있다겠죠? 텅스텐, 니켈, 크롬, 알루민 같은 이런 귀금속을 갖다가 지하에다 묻어놨어요. 이게 지금 1경원을, 지금 현재 가치로 1경원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총 발행한 화폐가 1경원이 넘나요? 안 넘어가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몇천조 원 정도는 찍어낸 걸로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한민국 정확히 있어요. 유지화폐도 그렇고 약 몇천조 원 정도를 찍어낸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건 저도. 찍어놓은 화폐가 어떻게 다 이걸 합치잖아요. 찍어낸 거를 약 몇천조 원 정도. 근데 우리가 금속으로 된 게 1경원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태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 그 몇 안 되는 국가가 있나요? 아마 일본도 되는 거 알고 있어요. 일본은 이게 경제적으로나 자원적으로나 이게 많아요. 일본도 자국 화폐를 자기 경제 능력에 비해서 많이 안 찍어요. 자산이 많아요. 해외에. 그러니까 그거를 가면 태환 능력이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있고 일본도 돼요. 중국도 되나요? 중국은 안 되는 거예요. 중국도 그걸 오바를 했어요. 중국도 유한을 엄청나게 찍어놨어요. 중국은 태환 능력이 안 돼요. 왜? 자기의 그 태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 찍어내요. 이걸 갖다 일명 폰지 사기라고 해요. 자기가 능력이 안 되면서 화폐를 많이 찍어내가지고 어떻게 돼? 나중에 시시조각이 돼. 이게 나중에 이걸 폰지 사기라고 해요. 대부분의 국가가 찍어낸 화폐는 다 폰지 사기예요. 태환 능력이 안 돼. 이제 경제력이 좀 되는 나라에서 태환 능력이 되는 게 우리나라고 일본이에요. 천신대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요. 왜? 화폐를 많이 못 지어하게 만들어요. 나중에 이 나라가 어떻게 해요? 기축통화로 갖다 이제 올리기 돼요.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그 태환 능력에 비해서 어마하게 많은 어떻게 지폐를 갖다가 부도 지폐를 갖다 찍어내요. 사기 지폐에 어떻게 해요? 사기 수표를 찍어내요. 부도 수표를 찍어내요. 그럼 나중에 이게 한꺼번에 올라왔을 때 이걸 태환을 해달라고 국가 중앙은행이나 국가로 가잖아요. 못 바꿔줘요. 우리 대한민국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왜? 원체 화폐를 조금 찍어. 우리 대한민국이 몇천조밖에 안 찍어냈어요. 굉장히 조금 찍어낸 거예요. 그 경제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 국고에 어떻게 1조 원이라는 비밀 국고가 자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어때요? 그걸 바꿔주고도 남을 수 있는 돈이 있어요. 이게 태환 능력. 그럼 나중에 이게 폰지 사기를 해가지고 화폐를 너무 많이 찍어놨면 어떻게 다 시조각 돼 지폐가. 그럼 어떻게 돼? 화폐를 경제 능력에 비해서 태환이 되는 능력의 국가들이 어떻게 해요? 기축통화 국가로 급부상해요. 그게 우리나라고 천시대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한 이유가 그 능력이 되기 때문에 잃어버린 30년 버블이 안 올라온 거. 한번 큰 버블로 해서 저걸 한 거예요. 일본어도 MR을 많이 찍어냈어요. 네. 근데 그 태환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걔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좀 그래요. 그게 아마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안 되는 거라서. 대부분 나라들은 자기 국가나 중앙은행에서 태환 능력이 안 돼요. 다 폰지 사기야. 다. 터지면 다 죽게, 다 어떻게 휘조하게 돼요. 제일 심한 게 어떻게 미국 달러예요. 어마어마한 말이 찍어냈어요. 미국 달러를 갖다가 찍어낸 게 여기서 저기 태양 1달러를 이렇게 차곡차곡 싸면 태양까지 간다고 할 정도로 찍어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다 지하에 꽁꽁 묶였으니까 지상에 안 나오니까 그런데 이게 지폐를 많이 찍어서 그걸 공식적으로 많이 보유한 국가가 어떻게 중국하고 일본. 그래서 중국이 그 당시에 돈폭탄 풀면 어떻게 해요? 달러가 하루아침에 시조각이 돼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미국한테도 협박을 해요. 우리 돈폭탄 풀면 니네들 달러 다 시조각 든다. 니네들 미국 거지되고 몰아치면 된다. 까부지 말라고 딱 중국에서 이렇게 딱 그 예전에 한번 강의를 많이 해요. 이게 유행일 때가 있어요. 미국이 어떻게 해요? 맘만 먹으면 중국을 안 하게 할 수 있다. 가능했어요, 그 당시.
자, 이거를 들었을 때 미국 국민들하고 미국 백악관이나 CIA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 스크래치가 겁나게 가겠죠.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하나만 걸려라. 니네들 어떻게 해요? 미국이 군사력은 월등히 뛰어나니까 나중에 전 세계는 항공모함 끌고 가지 어떻게 해요? 베이징이나 상하이 다 어떻게 해요? 초토화 시켜버리겠다 하고 딱 벼르고 있었을 때. 벼르고, 뭐 하나만 걸려. 벼르고 있을 때. 이제 그때 걸린 게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 때 월가애들이 이간책 해가지고 나중에 중국이 개입을 해요. 자, 그러면서 자동으로 미국도, 때는 이때다. 미국도 같이 잡아요. 자, 미국은 그 당시에 타겟이 북한이 아니었어요. 타겟이 누구였어요? 중국이었어요. 중국 밟을 기회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군사적으로 밟을 기회를, 그 호텔을 잡는 거예요. 국제정세가 참 치졸하죠. 그래. 알 건 알아야 돼.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중국을 밟을 수 있는 어떻게 해요? 자, 그 당시에, 독일은 좀 이렇게 안 됐고, 일본도, 어떻게 해요? 달러를 많이 봐. 일본도 어떻게 일시에 자기네 갖고 있는 달러를 환율 시장에다 퍼부으면 어떻게 해요? 미국을 모라토리움으로 어떻게 해요? 만들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일본은 그걸 못해요. 왜? 군사적으로 많이 의존을 하기 때문에. 그랬다가 일본은 어떻게 해요? 미국한테 저걸 하기 때문에. 근데 중국은 입장이 틀리죠. 군사적으로 미국한테 의존하고 어떻게 해요? 군사적으로 강국이죠. 그리고 또 약간 중국이 믿고 있는 게 소련도 믿고 있었어요. 러시아도 믿고 있어요. 러시아는 우리 편일 거라고. 근데 이게 동상이몽이라고 그 당시에 러시아도 어떻게 해요? 딴 주머니를 차고 있었어요. 누구한테? 푸틴한테 들었어요. 그 당시에 푸틴이한테. 그 당시에 푸틴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여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무기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러시아의 속세는 뭐예요? 한반도에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돈 많은 일본도 이제 참가를 하고 돈 많은 중국도 참가를 하면 어떻게 돼요? 돈 많은 대한민국, 일본, 중국에다 어떻게 해요? 무기 팔아먹을 생각이었어. 그 당시에 러시아의 입장이었어. 누구한테 되냐? 푸틴한테 이거 들었어. 이건 푸틴이 그 당시에 어떻게 푸틴이 봤을 때 보니까 여기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 같은데 한반도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는 자기네들은 큰 피해 안 내요. 왜? 국경이 요맨하고 거기는 자기네 러시아가 땅덩이도 크고 그 한반도 쪽은 얼마 안 돼. 땅도 그냥 자기 자국민 갖다가 그냥 피난시키면 돼요. 여기다 핵 떨어져도 별로 피해를 안 받아. 그 당시에 푸틴의 속내가 뭐였냐면 푸틴이 그 당시에 러시아가 어떻게 해요? 경제가 모라토리움도 선언하고 초토화가 된 상태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나라에 옛날 구소련 때에 그 처치하기 힘든 무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 자,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이걸 처치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푸틴 입장에서는 구소련 때 어마어마하게 쌓아놓은 그 무기들을 갖다가 이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 무기를 갖다가 부자 나라인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에다 팔아먹어 갖다 올거니 이게 러시아 푸틴의 어떻게 속내였어요 그 당시. 자, 국제 정세가 치졸하죠. 그 당시에 그랬어. 푸틴이 직접 얘기해서 그 당시에 한반도에서 전쟁만 일어나고 부채질하고 있었어. 푸틴이 대통령이었죠. 대통령이 아니었나? 푸틴이 한반도에서 어떻게 3차 세계대전이라고 막 부채질하고 있을 때요. 왜? 자기 이익이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은 옛날 오래된 구소련 때 됐던 그 무기가 재래식 무기 어마어마해. 자, 그 무기 우크라이나 때 다 쏟아 부었어 지금. 자, 이거 처치 곤란해. 이거 어떻게 소각하기도 그렇고. 그래도 이거 돈으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누가 안 사가. 그러니까 어떻게 사가려면 전쟁이 일어나죠. 그럼 옳거니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부자 나라 중국하고 일본이나 대한민국에다가 옛날 구형 무기를 갖다 대량으로 싸게 팔아먹으면 돼. 세일해가지고 팔아먹는 게야. 자, 그 당시에 푸틴의 개방법이었어. 자, 국제정세가 치졸하죠. 그때 상황이 그랬어. 그래서 푸틴 러시아 쪽은 어떻게 하냐? 여기서 3차 세계대전 일어나고 뒤에서 첩보전은 어떻게 하면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을 때 푸틴. 그때 상황이 그랬어. 국제정세가 치졸해. 그 당시에 러시아 입장에서 그 당시에 러시아는 여기 한반도에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만 어떻게 손꼽아 기다릴 거야. 그래야 자기네 재전 적자와 그 골칫덩어리 그 옛날 구형 무기들 갖다 어떻게 해요? 그걸 팔아먹을 수 있는 어떻게 좋은 기회니까. 그때 상황이 그럼 일본은 그때 속내가 아니야.
자, 일본이 예전에 우리나라 6.25에서 어마어마한 경제 도약이에요. 이건 역사적으로 이건 숨길 수가 없고. 아이고, 이게 끊겼나? 끊겼네.